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라고 차마 부를 수도 없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빙자해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한판 굿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찌 한결같이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지, 그러고도 목사라고 자임할 수 있는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목사들에게 현혹돼서 광장에 나온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곧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온갖 죄상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도 그런 짓을 보고도 계속 옹호하실 겁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자들이 더욱 악한 자들입니다. 돈에 눈이 먼 목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엄연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꽃피는 3월이 왔지만 거센 바람이 겨울 못지않게 차갑기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제품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번 주 준비한 제품은 한우 불고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물량이 없어서 더 판매를 못했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소고기 유통단지가 서울 마장동인데요.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한우만 몰두하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제일 큰 한우 축산 기업 태우 한우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믿으실 수 있습니다. 100% 1등급 한우만 사용한 양념 불고기인데요. 지금 500g 한 팩을 구매하시면 한 팩을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29,900원이니까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특히 양념이 태우 한우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서 너무 달지가 않아서 더 잘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물량이 부족해서 그냥 품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넉넉하게 태우 한우랑 같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한우 불고기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집회 특히 이제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데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탄핵 이제 선고가 가까워 오니까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그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도 몇 차례 강조를 하셨다시피 이 사람들 참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욕설도 그렇고 또 누구를 어떻게 뭐 처단하라 뭐 저도 뭐 지나가다가 뭐 들어보면 뭐 저기 성직자라는 분들이 이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보 세력을 가리켜서 저런 사람들 뭐 죽여도 뭐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뭉칠 때 또 굉장히 강하게 똘똘 뭉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쉽게 뭉치기도 하고 거기에 이 지금 논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게 거기에 신앙이란 걸 묘하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도 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에 근거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게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요즘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도 모였지만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극소수구나 하는 정도에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거나 그냥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항상 있어 왔으니까 하는데 그게 좀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른바 중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냥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건전한 상식을 가신 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효과는 뭐냐면 안 되겠구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수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도층에서는 확실하게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거든요. 지금 생각을 하고 깨달은 거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은 무서운 얘기인 거고 저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혹이라도 권력에 가까이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화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가 오히려 드러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야겠구나를 더 알게 해주는 그런 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모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임세현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최후 변론이라도 사실상 그 발언들의 내용을 보면 밑바탕에는 이런 극우 매국 세력들의 집합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세력의 힘으로써 제압하자, 힘으로써 눌러서 이른바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한번 막아보자라는 걸 주문을 사실 낸 거예요. 약간 내란 선동인 것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뭐 500만 명이니 뭐 몇 명이 모였다고는 그들은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00만 명 뭐 택도 없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요. 말은 뭐 본인도 500만 모였다고 하는데 많이는 모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여봤자 결론은 달라질 게 없어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바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을 몰아내자 쓸어버리자 심지어 이제 처단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는 사람들이 오히려 탄핵의 만장일치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 이들이 모였을 때 뭔가 욕을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이들은 윤석열의 그 석방과 탄핵 기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이들은 뭔가 분노와 화가 굉장히 여기까지 목에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 화풀이 대상을 찾고 싶고 무언가의 본인들의 갖고 있는 응분을 어디다가 막 표출하고 싶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윤석열이 왜 탄핵이 안 돼야 되는 근거도 사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냥 뭔가 화풀이 대상을 찾고 싶은데 혼자 하면 무섭거든요. 혼자 하면 본인들이 또 굉장히 외롭고 외톨이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군중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화를 이렇게 내뿜고 약간 배설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그 경복궁역, 안국역 쪽에는 이제 우리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 세력들이 있었고 저쪽에는 광화문 쪽에 있었는데 어르신 몇 분들이 모르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라가지고 막 굉장히 두려워서 눈을 막 굴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으면 만약 제가 광화문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민주시민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 하고 그냥 길을 비켜줘요. 지나가게.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도 뭐 단체로 막 와서 이런 것도 그 집단의 힘을 빌려서 본인들이 위축됐던 마음을 그냥 표출하는 거 이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 뒤에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부 기독교 쪽에 거짓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차기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발악인 거죠. 그 사람들이 준동하고 그리고 이제 곧 내란의 중요 가담자 또 내란 수괴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막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그 감옥에서 옥중편지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처단하자. 지난번 포고령에 처단하자라는 말을 어떤 놈이 썼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주축이 돼서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트럼프 하는 걸 보십시오. 도대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미국이 아니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저렇게 헌법재판소를 개무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한들 지금 민주당이 나 탄핵시키겠어? 분명히 헌법 정신을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탄핵하고 또 최상목까지 탄핵하고 그러면은 역풍 불겠지. 응? 그리고 뭐 이제 곧 뭐 대선 치러봐야 몇 달 안 남는데 나 탄핵한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잘못된 생각이 많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주말이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집회 나와서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교회가 또 동원을 하잖아요. 버스로 엄청나게 여의도에서 모인 뭐 세이브 코리아 그 말도 도저히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뭔 세이브 코리아입니까? 그래놓고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그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올라와서 집회한다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황당해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은 정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법치 이런 것도 성경에는 다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권력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권력 좀 더 유지하면서 본인들한테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목사고 이게 어떻게 성도고 이게 어떻게 교회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돈의 문제, 금전적인 이득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저런 행동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말하고 욕설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뭐 발발하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단하다 그러고 그게 어디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대체?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누구든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일이고요. 교회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싹군 목자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밖에 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게 나와서 욕설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빙자해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욕설을 퍼붓는 그 목사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얼굴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밟아송을 하겠습니다. 우정배를 밟아! 밟아! 이미선을 밟아! 헌재를 밟아! 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8명의 재판관들이 is wreaking havoc in our nation.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야이 당장 멈춰라! 너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면은 문영배 이 넌 나한테 죽어! 그런데 이미선한테 이래. 아 이미선이 여자 아니여? 여자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동성애를 넣나 왜 그러는 거야?
저런 자들이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맞습니까? 김인자님, 목사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사탄이지요.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왜 저렇게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저는 저게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소위 뭐 이제 손윤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정광훈이라고 하는 소위 저는 정치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해관계, 이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어 있으니까 다 기독교다 목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를 이렇게 임직하는 소위 이제 안수하는 그건 교단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데 그 교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냐면 교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교단에서 교회 안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목사로 안수를 합니다. 그럼 다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에서 공인된 어떤 그 소위 뭐 공인된 자격증처럼 그런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부에 등록도 안 된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안에서 운영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목사라고 달아놓으니까 마치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교단에서 결정하는 문제. 예를 들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몇몇 목사들 모아가지고 교단 만들고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목사로 안수주고 뭐 특임 전도사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는커녕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단인데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 발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목사로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 목사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저렇게 하는데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저들은 신앙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그리고 개인들의 물질적 이유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여있는 정치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정광훈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지금 의심이 많이 가는 행적들이 있지요. 이번에 참여한 그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지요. 어떤 교회들인가?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서울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 성남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대전 즐거운교회 이선규 목사,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 대전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 서울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경주 현곡교회 임정환 목사, 경기 경성교회 이정근 목사, 대구 화원성명교회 장상관 목사. 지금 이 교회는 이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버스를 동원해서 참가한 그게 포착된 그 명단입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그냥 임의로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뭐 휴게소에서 모여서 단체로 이동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고요. 사실 저곳 말고도 세이브 코리아 등등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버스가 동원돼서 출발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버스들이 뭐 자발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 동원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특수한 교회들이 좀 있어요. 뭐 저도 사실 원래는 기독교 개신교였다가 저런 교회의 민낯을 보고 좀 실망해서 이제
이제 개종을 한 경우인데요. 보통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을 거의 하나님의 말처럼 받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 교회에서 뭐 장로니 뭐 무슨 뭐 권사니 등등의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금전적인 거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헌금을 누가 내는가가 사실상 권력의 순위가 매겨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쪽에서도 뭐 구역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날 가자 하면은 그냥 우르르 뭐 내가 그 생각에 반대하더라도 가는 분들이 전 일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동원된 버스에는 일부는 뭐 참가비가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돈을 내고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고가의 뭐 건강기능식품 50에서 60만 원짜리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진짜로 정말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저는 저게 과연 자발적인 분들이 몇이나 될까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게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저는 아까 목사님이랑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욕설했던 분들을 보면 지켜봤을 때 그렇게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사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람으로 부활해서 태어났다면 바로 저 사람들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라는 그 신성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소망, 희생, 사랑, 타인을 위한 박애주의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타인을 죽이려 하고 욕설하고 무슨 그 분노에 처해 있고 그걸 타인의 그 피해를 통해서 혹은 폭력 통해서 해소하는 게 어떻게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만 거쳤을 뿐이지 신앙이라는 것과 매우 무관한 사람들이고 그냥 동원된 정치꾼들, 집단들 뭐 어떻게 보면 광기의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결국은 저런 잘못된 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경TV님, 지방 곳곳에 버스 대절해서 참가비 내고 올라오고 버스에서는 물건 비싸게 팔고. 지윤IS님, 관광버스 대절 1인 3만 원 주고 탔답니다. 차 안에서는 고가의 약도 팔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죠. 달개비님, 목사가 아니고 시장에 뱀장수구만. 이렇게 스스로 욕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의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이 저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최근에는 뭐 이 일부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의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정통파라고 분류됐던 사람들조차도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대학 출신들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 또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만 보다가는 자칫 아직도 굉장히 극소수로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기독교계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도 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뼈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배경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라든가 모순점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교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미국과 특히 이제 기독교와 이렇게 결합된 데에서 원조도 많이 받았고 한국 사회를 이끄는 데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를 이뤄내는 과정, 극복에 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힘으로 또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또 이끌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남북의 대척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북한은 또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와는 또 상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이용해서 이 북한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에서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일부 보수 내지는 지금도 뭔가 획책하는 세력들과 그게 결탁을 했던 거죠. 자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로 성장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거에 한국교회가 그 틈을 찾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된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문제점으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또 세력이라는 걸 목사들이 가지게 됐고 그 세력이라는 거 하는 게 이른바 민주적인 어떤 세력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반대편으로 항상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좀 단적으로 항상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왔으면 북한과의 대화 타협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동원하고 있는 거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되게 희한한 게
누군가 적을 만들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을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또 아주 쉽게 단결하는 속성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모순들이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이 보이는 속성이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 국민 대다수, 절대 다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에도 또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표고버섯이 조아님,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욕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교회 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럴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현숙님, 저는 TBS만 보았지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퇴근하고 외대에서 내렸는데 이문동 외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몸소리가 쳐져서 토할 정도였습니다. 외대는 다른 나라 학생들, 교수들이 어느 대학교보다 많은데 정말 납부끄럽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집회에 이제 기독교 쪽에 이렇게 못된 자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또 나서서 덩달아서 막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서천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대거 무시해야 됩니다. 초부수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수처 헌법재판소 다 때려 부수자고 선동합니다. 서천호 저자가요, 어떤 장가 찾아봤더니 지금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의 국회의원인데 국정원 2차장 출신입니다. 근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국정원에 있을 때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 사건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외자 이거를 딱 조선일보에 흘려가지고 터뜨린 그 장본인이죠. 그리고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6개월. 국정원에 있으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질렀던 자입니다. 이런 악질을 윤석열이 사면 복구를 시켜가지고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 공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사실은 그 당시에 사면했을 때 출마를 위한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은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보세요. 아니, 국회의원들을 보통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면 그건 자기도 그냥 때려 부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또 공수처는 국가의 기관이고요. 수사기관이고요. 국가의 수사기관 그다음 헌법기관에서 때려 부수자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없다고 당장 전 제명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인간이에요. 아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냐고요. 자기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저 정도 말을 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는 헌법기관이라고 법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일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가의 시스템도 법치주의도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대체? 자기도 그럼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저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저기서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사람 한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뭐 징계를 넘겼습니까? 그런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입 닫고 있고요.
저는 제명시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헌법재판부 재판관들을 밟아라 그러고 처단하자 그러고 그런 얘기가 막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들이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내란 선동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부하 내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집회에 나온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고 그 사람을 또 사면 복권에 국회의원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입니다.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자가 원래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부산지방경찰청 이명박 정부 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가담해가지고 그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소했을 때 검찰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이렇게 딱 해놓고 목을 딱 쥘 다음에 네. 어떻게 장난을 해서 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할 수가 없는데도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그 경남 사천 지역에 집을 사요. 예. 뭐 때문에 샀나?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앞에 뭐 누구 경찰청장 했던 사람 하나가 사면을 받아서 나도 사면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선 뭐 4선 의원이었는데 이 5선에 공천이 될지 말지 모르는 걸 옆에서 명태균이 그 들러 붙어가지고 여론 조작해가면서 윤석열 기쁘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귀했던 공로를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 김영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명태균 스스로 해요. 그럼 명태균이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공천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명태균 관련해서도 지역에 그 도의원 자리 놓고도 뭐 20억, 3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돈마저도 아까 표 보여주신 걸 보면 그 돈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아서 이거를 뭐 대출이 말이 좋지 그냥 거의 공돈 유자 없이 빌리다시피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그 공천 과정에서는 또 누군가에게 야료를 부여했거나 누군가에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탁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또 남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해괴한 일을 했기 덕분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윤석열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특기잖아요. 그 어찌 보면 바깥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본인이 구속시키기도 했었고 아니 이번 계엄에 뭐 바깥에서 큰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짰다고 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자만 해도 그 자도 본인이 부하 직원 성추행 가지고 이 강제로 전역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는 이제 공직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을 통해서 뭔가 다시 복귀할 그걸 꿈꿨던 거고 거기서 또 그자가 끌어들였던 그런 인물들도 봐도 뭔가 문제가 이렇게 해서 진급이 이제 뭐 탈락할 것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자들을 다 끌어막아서 그렇게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 주변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차지해 왔는지가 이 한 인물에서도 다 드러난 거고요. 또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사고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체제 전복이라는 극단적인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요. 요즘에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대한민국 보수는 없고 반체제 세력들로 다 모아져 있었고요. 요즘 제가 어디 가서 방송할 때 보면 제가 체제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윤석열이 이자를 2번이나 사면을 해줬더라고요. 2년 연속 특별 사면을 해줬어요.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이제 주요 정재계에 있는 사람과 공직자 중에 2년 연속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이 서천호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은 설 특사 발표 직후에 곧바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 특사 사면 발표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 비공개로 몰래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공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몰래 사면 발표 나기 전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자기가 사면될 것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면을 누가 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야, 내가 너 사면해 줄 테니까 너 거기서 공천해 라고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사면도 안 된 사람이 공천 신청을 몰래 합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시는 약속 사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재질이 나쁘고요. 윤석열 주변에는 죄다 이런 수준의 인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스스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보다 훨씬 떨어진 사람, 그리고 본인이 도와줘서 뭔가 은혜를 갚게 해준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본인 잘 해주고 승진시켜줘야 자신한테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윤석열이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시혜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권한을 이용해서. 그럼 그 덕분에 본인 국회의원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저 지경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충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만 가지고 있는 인간 다루기 아닌가. 본인이 만든 손자병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패급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나쁜 짓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지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 지역구 주민들이 이런 거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친 짓을 계속 하는데 더 미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수감돼 있는 김용현입니다. 그 옥중에서 물론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못된 집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막 그 선동을 하는데요. 김용현의 변호인이 김용현의 옥중 편지를 그 집회에 나와서 읽어줍니다. 그걸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그 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김용현이가 옥중에서 썼다는 편지인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썼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3.1절 날 이게 할 얘기입니까?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심정으로 윤석열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이렇게 사주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런 것을 이렇게 쓰고 밖에서 읽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난 그 일 아닙니까? 아니, 일제가 우리를 압박했던 것과 윤석열이 독재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세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했던 것은 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제가 우리를 그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억압을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독재를 하려는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밑에서 충성하면서 그 일을 실제 실행했던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자기가 처벌 대상이고요. 본인이 사라져야 될 대상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향해 지금 지적질을 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이 일의 중심에 있었고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포옹도 자기가 작성했다잖아요. 의사들 처단하라고 그러고 그 말 그대로 쓰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래요. 자기들한테 반대하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처단할 대상입니까? 그게 독재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장들이 충돌할 때 그 주장이 충돌되는 지점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 재판관들을 처단을 하라뇨.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독재를 꾸미고 있었던 그 일이 발각이 돼서 처벌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상황을 도리어 그 처벌하려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독재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대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의롭게 처벌하려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독재라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렇게 아무런 얼굴 하나 안 바뀌고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걸 와서 읽고 그걸 또 읽는다고 박수치고 함께 외치고 저게 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고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지금 처단이 되고 누가 지금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자기들이 꾸몄던 독재의 꿈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원력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양지열 변호사님, 이제 김용현 같은 자는 중형을 받을 거니까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처벌 더 해봐야 뭐 그야말로 약간 더 묻은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런 일을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 변호사는 책임 없습니까? 그 제가 이 윤석열 이후에 가장 더럽혀진 단어가 법이고 그중에서 헌법이 제일 더럽혀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고 뭐 변호사가 아니라 넓게 봐서 법조인이라고 하죠. 법조인. 아니 막말로 저기 윤석열부터가 법조인이고 뭐 그 이후에 뭐 지금 탄핵 집회도 같이 나갔던 뭐 나경원이니 뭐 지금 원내대표 맡고 있는 저 권성동이 다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거 되게 황당한 게요. 변호사가 본인이 대리한 재판정에 그 판사들을 때려잡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받아야 될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이거는 그냥 뭐 완전 카오스고 나라고 뭐고 사법 시스템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법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그걸 가장 많이 일삼고 있어요. 이 윤석열 이후에는. 이게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법을 다룬다는 그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그거에 언론은 대중은 또 잘못된 대중은 그거에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법을 무시하자고 하는데 법을 다룬다는 직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말에 신뢰를 보내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전환길이 목소리는 여러분 들으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천원가 정말 이자는 정말 못된 짓만 계속하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또 계속해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요.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단식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큰 틀에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더군다나 지금 여당을 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 없애자라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건 너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더 날뛰는 거 아닙니까? 박수영 의원이 단식투쟁을 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저라도 목숨 걸고 단식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헌법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지요.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그거 임명하면 안 된다. 그거 임명하면 안 되는데 임명할까 봐 내가 단식한다 이거거든요. 이 자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질서를 무시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거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법재판소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협의해서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야죠.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재판, 그러니까 뭐 피의자들이 예컨대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 근데 지금 박수영 의원처럼 모든 사람이 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아니, 감옥에도 안 가. 뭐, 나 징역 3년 웃기고 있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헌재가 결정한 것도 법률적 판단이고요. 법률적 판단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근간이고요. 아니, 정말 힘 있는 인간이라고 이 우악스러운 사람이 경찰이 얘기하는 거, 또 법에서 집행하는 거, 막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 나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근데 심지어 일반인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게? 법을 만들 자격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법을 만들어진 기관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면 따르고 동의 안 하면 안 따릅니까? 아니, 조국 전 대표는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절대 유죄라고 나오면 좋다고 박수 쳐주고 무죄라고 하면 또 비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아니, 하나만 하라고 해서 하나만. 아니, 국회의원한 자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또는 헌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저거는요, 법을 만들 자격도 없고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지금 단식 투쟁한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약자의 저항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자신이 약자라는 거죠. 여당 국회의원이. 응? 초췌한 몰골. 색깔 좋은데? 아니 지금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 빨리 임명해라. 그게 지금 헌법 정신인데 헌법을 지키면은 안 된다. 라면서 지금 단식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약자의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좀 다른 의미로 약을 드셨나 본데요? 다른 의미로 약자 같은데? 약 드신 분 같은데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게? 아니,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임명을 안 할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그럼 뭐 하고 나서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임명을 철회하러 단식할 겁니까?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게 폭동사주고 내란 선동이나 또 다른 바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헌법기관, 본인도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단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힘에 의한 그런 뭐 지배가 가능하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이 박수영이 당선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단식 투쟁하고 당신 당선 취소되세요 하면 당선 취소는 되겠네요. 같은 논리로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싫든 좋든 법에서 정한 처분과 처분이 나왔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이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이 갈 때까지 간 정말 매국 좀비 정당을 밖에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는데, 무기한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그분 응원하고요. 뭐 우려하지 않게 릴레이 단식 같은 디톡스 같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야, 니네 주는 세금 밥값이 아깝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 제가 응원 드립니다. 배윤경님께서요. 헌재 판단을 단식으로 막겠다는 발상을 하는 저자는 무식하거나 반국가 세력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정말 저런 자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뭐 설명하다 보면 내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를, 저희가 무슨 경찰이나 국정원 출신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적이라는 입장이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오히려 더 진보적인 입장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오히려 더 보수가 되고 오히려 더 제가 체제 수호에 앞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삼권 분리 국가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에는 지금의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원이라든가 뭐 행정부가 잘못하게 되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 있고,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입법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행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견제의 대상인 행정부에 대해서 편을 들기 위해서 법원의 넓은 의미 헌법재판소랑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단식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도 뭐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정말로 우리가 적용하는 체제 안에서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불법적이고 위법 위헌적인 부분을 자행하고 있다 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그런 수단은 쓸 생각이 아예 없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넓게 놓고 보면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한 거를 안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거를 국회 내부를 설득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설득을 한 다음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도 입장을 바꿉니다라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체제에는 맞는 거예요. 저 자체가 반체제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저건 단식을 정말 희화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식이 어떤 수단입니까?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을 때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쿨한 보리차님, 언제까지 단식하는지 실시간 중계해 줍시다. 최소 한 달은 해주라. 김베로니카님, 상식이 없는 국진당입니다. 냅둬유, 지들도 안 될 거 알고 화풀이나 해보자, 그런 심보겠지요. 그나저나 의원 기간이 3년이나 남은 게 안타깝네요. 윤상현이 말했지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들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윤상현이 왜 저렇게 합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거 정말 큰 잘못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소홀했지 않았는가. 박수영이 또 뭐 이재명식 단시간이 물과 소금만 꼼수 부리지 않으니 쉬운 일 아니다 싶어. 빨리 나오고 싶은 모양입니다. 빨리 나오려고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도 저는 제대로 단식하니까 며칠 못 갑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빠져나갈 구멍을 메우라는 건가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든지. 그 좀 정신을 이렇게 지금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탄핵이 곧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할 것 같으면 벌써 어느 정도 날짜가 나왔을 텐데 다음 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앞두고 이제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 또 일부 정치인들은 또 선관위를 또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자, 파면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공격하고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선관위를 공격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안 하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다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까지 누가 그 재미를 다 봐왔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저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거짓된 목사들한테 이끌려 가지고 광장에 나온 군중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저 잘못된 목사들한테 이끌려서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윤석열이 내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요, 이 내란 때문이 아니고도 지금까지 윤석열 또 김건희, 최은순 이자들이 저지른 죄만으로도 탄핵 100번 당하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금 그 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죠. 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곧 이자 파면되고 나서 민간인이 되면 그동안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되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뿐 이제 민간인이 되면 그동안에 윤석열이 저질렀던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이걸 다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죄들이 다 드러나겠습니까? 그 추악한 짓들이. 이채양명주의 진상이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선관위를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쓰던 섹탐폰이 발견됐습니다.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비밀 통화했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몽땅 삭제해서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습니다.
가독회사인 성관이가 그리고 온갖 이런 증거인멸을 하는 나쁜 짓 하는 성관이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재열 변호사님, 나경원은 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앵커님이 저렇게까지 여쭤보시는 이유가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웃은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경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중진에 그리고 저 사람도 또 법조인 게다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수도권 내에서 그 다선으로 국민의힘 의원 계열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다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탄핵 이후로 보인 행보를 보면 맨날 저기 구치소도 찾아갔고 이전에는 용산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 거기도 찾아가가지고 그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집회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니, 그나마 지역구라도 어찌 보면 뭐 아주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라서 저렇게라도 해야 다음 공천이라든가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리라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들 뭐 윤석열 관련해서 뭐 저 사람도 잡힌 거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엉뚱하게도 할 정도의 지경인 거고요. 저희도 이제 방송 나간 사이에 저희 세 명이 또 얘기한 게 저 사람은 저 문제 있다는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그 국민의힘 계열로 공천받은 거 알고 저러는 걸까? 뭐 이해가 하나도 안 가서 계속해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 문제 있다고 아시겠지만 문제 있다고 지적된 분 강화 쪽에서 국민의힘 군수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발 찍은 거예요. 자기 도끼로 재발을 찍은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세컨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폰이라고 그러죠. 세컨폰을 사용하게 된 시점이 어디냐면요. 2020년 1월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대선이 있었고 3월에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누구랑 통화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가 저 사람이 이제 선관위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요. 강화 군수로 출마를 해가지고 컷오프도 안 당하고 1차 경선은 통과를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래서 4명까지 올라갔다니까 마지막에 물론 이제 떨어졌지만 그럼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원할 정도면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통화를 했겠냐고요. 자살골 아니에요? 그래, 자살골이죠. 수사합시다. 그래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나경원 말처럼 해야죠. 해서 다 밝혀내야 돼요. 다 지워졌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수사에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럼 자기들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선관위 뭐 나왔네?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자살골이지 뭡니까 대체. 아니 2022년이면 대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 있던 때예요. 이 사람이 세컨폰까지 정치인들과 통화했다는데 그럼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설 정도라고 하면 그때부터 작업했다는 가능성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수사해야 돼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참. 어쩌다 들이댔대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아침마다 거울을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얼마나 악독해지고 이상하게 표정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닥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점점 갈수록 약간 괴물처럼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까 나경원 전 의원이랑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나경원 씨가 얘기한 게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을 단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는 요거는 한번 의구심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경원은 어떻게 당선됐을까요? 지난 총선에서? 넌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한 표를 냈을까요? 저 이거 조작된 거라고 보는데요. 나경원만큼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동작이라는 지역에서 시민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런 극우 매국 집단에 동조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히 미치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보면 그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 나경원이 본인도 판사 출신이지만 예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근무했던 거 많이 잊어버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의 재판장? 이라고 하나요? 법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요. 근데 본인 대화를 안 나누시나 봐요, 부부끼리. 보통 이제 남편이 재판장이면 이 법치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적법한 절차에 나온 재판 그리고 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해서 그걸 막 깨부수려고 하는데 부부 싸움 안 나나 모르겠습니다. 전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아까 이영숙님께서요. 박수영 같은 경우에는요. 강혜경이 명태균 게이트에 법사위에 나와서 자기 이름 거론하니까 길길이 날뛰는 자입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박수영도 그런 게 걸려 있었죠. 나경원도 사실은 수사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6년째 5년째인가요? 국회 선진화법.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고소고발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저를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에 16건 고발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 6년 전부터 단 한 건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16건 했는데. 빨리 조사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정말 민심은 1010년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까지 해쳐먹은 인간이 저렇게 쓰레기짓 하고 있는 거 정말 좀 우리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바위처럼 강물처럼 님께서요. 정기회원 가입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14개월이나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약자면서 귀팅 중인데 계속 입에서 욕이 나오네요. 욕이 늘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보십시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참 3월 들어서는 부산이대인님 맨날 저한테 욕쟁이 할배라고 막 놀리시는데 그동안 제가 참 분도 참지 못하고 욕이 막 나와서 욕을 좀 했지요. 반성을 많이 하고 욕을 이제는 안 해야지 했는데 진짜로 이제 욕을 못 하겠어요. 내 목사들이 욕하는 것 보고 이제 저는 더 같은 놈 될까 봐 욕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작자도 욕 많이 했는데요. 뭐 목사 정도야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댓글 같은 데 보면 더 욕하라고 막 저한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아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실지 제가 오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향님, 나경원, 주진우 고맙게도 자살골입니다. 급하니까 게으르게 공부 안 하고 내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편으로 공부할 생각도 없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일단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생기면 터뜨리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슬픈 건 뭐냐면 저희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있지만 저 말만 따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틀이 짜여 있잖아요. 극우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일각에서 요만한 의문이 있던 이걸 제기를 되면 그걸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는 집회 현장에서 가든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만 그걸 보고 잘못된 환호를 지른 게 아니라 또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튜버들이 받아서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엉뚱한 진짜 제대로 된 정보, 막상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했다라는 그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화 쪽에 이 국민의힘으로 사실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게 훨씬 드러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 앞말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전선동하는데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핑계쳐주고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가서 아니 그렇게 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래 이런 사실관계는 그거를 또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웃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저 정치인들이 저런 어떤 좀 잘못된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 알고 저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이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중들에 먹힐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들을 따르는 그 대중들을 흔히 말로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도 되게 아시면 화내셔야 돼요. 우리를 저렇게 취급하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최영길님, 영일이신가요? 영길이신가요? 백운기 앵커 욕하면 속이 시원해요. 계속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번 해주셔야겠는데. 아이리스 F님,
욕 많이 해야 구독자 늘어요. 아니라니까요. 예. 그 구독자 이렇게 느는 것 많이 이렇게 구독자 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참 좋겠죠. 뭐 나쁠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구독자 느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 정어리언들은 다른 곳의 구독자들과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뭐 나는 여기 편이야 이런 진영이야 막 이렇게 해서 모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상식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정어리 TV는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커지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커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그 대형 교회들 제가 아까 이렇게 사진 쭉 보니까 다 교회 건물도 근사하고 커요. 이렇게 크면 뭐 합니까? 내친김에 그 팬카페가 있거든요. 요즘에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팬카페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함께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하고 나누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서 더 많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만 보기가 참 아깝다 그런 생각 드는데 시간 되시면 가입하셔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 아주 특별한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졌지요. 그 유족 대표 김성신 평론가님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이 윤석열 이 내란의 와중에 받아들여져서 그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데 그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형이 집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